이번 비디오에서는 이전 비디오에서 소개됐던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사용되는 그 코스트 함수, 그 코스트 함수가 y는 1일 때와 y는 0일 때 두 개의 함수식으로 주어지니까 왠지 좀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단순화된 코스트 함수를 가지고서 어떻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전에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되살렸으면 좋겠는데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사용되는 비용 함수, 즉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표현했을 뿐입니다. 즉 우리의 J of 세타를 미리 정의를 해야 되는데, J of 세타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가설 또는 가정된 값과 실제 값과의 차이로부터 얻어지는 그 비용을 구해서 그 모든 샘플 또는 훈련 자료에 대한 평균으로 우리가 코스트를 주자는 얘기고요. 그러려면 하나하나의 훈련 자료로부터 계산할 수 있는 이 코스트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야 됩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이 코스트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자 그랬죠. y는 1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로그 h 오브 x로, y는 0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로그 1 빼기 h 오브 x로 정의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로 한번 합쳐보고 싶은 겁니다. 요 두 개의 수식을 합쳐서 하나의 수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런 수식은 어떨까요? 마이너스 y 로그 h 오브 x 빼기 1 빼기 y 로그 1 빼기 h 오브 x. 여기 서브스크립트 세타는 그냥 그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즉 코스트 함수를 이제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h 오브 x와 y의 코스트 함수는 마이너스 y 로그 h 오브 x 빼기 1 빼기 y 괄호 열고 닫고 로그 1 빼기 h 오브 x. 자, 요 두 개를 합쳐 놓은 건데 이게 어떻게 두 개를 합쳐 놓은 식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if y는 1이면 y가 1이 되면 이 부분에 y가 1이니까 아무 문제가 발생을 하질 않아요. 첫 번째 텀은. 근데 두 번째 텀을 볼까요? 1 빼기 y는 당연히 값이 0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0 곱하기 로그니까 0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사라집니다. 그 얘기 뭐냐면 y가 1인 경우에는 지금 정의한 이 함수 코스트 h 오브 x y가 우리가 얘기한 첫 번째 수식으로 바뀝니다. 즉 마이너스 로그 h 오브 x라는 형태를 띠게 되고요. 만약에 또 if y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0이면 이 앞부분이 0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얘가 없어져 버리겠죠. 그리고 얘만 살아남겠죠. 어떻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코스트 함수가 h 오브 x와 y에 대한 코스트 함수가 요 뒷부분인 마이너스 로그 1 빼기 h 오브 x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 부분은 y가 0이니까 1이니까 그냥 그 형태죠. 즉 요 두 경우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코스트 함수는 이제 바로 요 수식인 거예요. 이 코스트 함수, 즉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마이너스 y 로그 h 오브 x 빼기 1 마이너스 y 로그 1 빼기 h 오브 x. 이 함수가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의 코스트 함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코스트 함수를 가지고서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우리가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사용될 코스트 펑션의 정의가 이제 끝났습니다. J 오브 세타는 하나하나의 훈련 자료들에 대해서 하이퍼세시스와 주어진 결과와의 함수 관계로 주어지는 코스트의 평균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글로벌한 코스트 함수인데요. 그 코스트 함수를 이런 식으로 정의하자 그랬죠.
즉 앞에서 했던 그 수식과 동일한 건데 마이너스만 앞으로 뽑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마이너스 y 로그 h 오브 x 마이너스 1 빼기 y 로그 1 빼기 h 오브 x였는데 그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아낸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이 썸메이션 안에 있는 그 기호에 있는 부분이 아까 앞에서 정의한 그 함수 코스트 함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코스트 함수가 주어진 경우에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이 코스트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j 오브 세타를 최소화해주는 어떤 세타 값, 그 위치에서의 세타 값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세타 값이 우리가 적용을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세타 값은 어떠한 그런 함수 형태를 띈다 그랬죠? h 오브 x는 앞에서 처음 정의한 그 모양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h 오브 x가 리니어 리그레이션일 때는 세타 트랜스포즈 x의 함수 형태를 띄었었는데 이제는 이게 아닙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사용되는 이 하이퍼세시스 함수는 시그모이드 형태라고 그랬죠. 즉 1 나누기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세타 트랜스포즈 x, 그때 사용되는 요 세타 값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할 건데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은요, 우리한테 주어지는 코스트 함수, 즉 j 오브 세타가 있으면 그 j 오브 세타의 그레디언트,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한 편미분 방향, 그죠?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해서 그것에 일정한 숫자를 곱해서 반복 과정에서 주어져 있는 파라미터를 빼주면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이 세타 값이 어디로 수렴한다 그랬죠? 결국엔 가장 작은 코스트를 갖는 세타로 이게 수렴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어진 이 코스트 함수만 달라진 것 뿐이에요. 이전하고 상황이. 그리고 우리가 굳이 이 코스트 함수를 이렇게 복잡하게 구한 이유를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코스트 함수가 컨벡스일 경우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방법을 쓰면 어느 위치에서 시작하든지 간에 일정씩 반복을 지나면 이 미니멈 포인트를 찾는다 그랬죠.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결국에는 이 코스트 함수가 그러니까 컨벡스 형태를 띄어야 되고 컨벡스 형태를 띄게 만들어서 우리가 제작한 비용 함수가 바로 이 비용 함수입니다. 물론 이때 사용되는 이 하나하나의 h 오브 x라는 거는 이거는 리니어 함수는 아니죠. 그렇지만 얘가 리니어 함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의한 요 비용 함수는 컨벡스 형태를 띠도록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의 미분을 구해서 또는 편미분을 구하는 거죠. 이 그라디언트 값을 구해서 계속 반복해서 활용만 하면은 결국에는 미니멈 값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미분을 하라고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간단합니다. 결과값을 보면 놀라워요. 이것을 세타 j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떤 값을 갖냐면 이렇습니다. 즉, 이 친구는 j 오브 세타를 각각 주어진 세타 j번째 값에 대해서 미분을 취하는 거죠. 이게 수식으로 클로즈드 폼으로 어널리틱하게 아주 잘 구해집니다. 즉 결과가 이래요. 1 나누기 m 썸메이션 i는 1부터 m까지 h 오브 x i번째 빼기 y i번째 곱하기 x j번째 샘플 i번째 훈련자료. 물론 여기다 보통 우리가 세타를 쓰던 것. 자, 어디서 많이 보던 수식이죠. 사실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우리가 코스트 함수를 미분을 했을 때 그레디언트를 구했을 때 수식과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즉 다른 건 하나입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이 부분은 달라졌죠.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h 오브 x가 어떤 형태였죠? 세타 트랜스포즈 x였는데 이제는
이 h of x가 다 바뀌어서 1 나누기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세타 트랜스포즈 x, 즉 이전에 사용됐던 요 세타 트랜스포즈 x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요 지수 부분에 들어가는 거, 그런 것만 달라진 거지 나머지 형태는 똑같습니다.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인데요. 굉장히, 그래서 이전에 썼던 프로그램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요것만 바꿔치기를 하면 되는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좀 일반화시켜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즉 아까 봤던 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레디언트가 어떤 모양일 거라고 우리가 한번 한 거고요. 실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그 세타 값을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그러니까 파라메터가 여러 개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세타가 0부터 시작해서 세타 0부터 시작해서 세타 1, 세타 2, 세타 n까지 n 플러스 1개의 세타를 구하는, 즉 n차원 특징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고자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세타 j는 0부터 n까지겠죠. 세타 j는 세타 기존에 주어져 있는 초기화시킨 세타 j에서 학습률 알파를 곱한, 즉 앞부분에서 우리가 계산한 이 그레디언트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플러그인할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방식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h of x 빼기 y 곱하기 x의 j번째, 즉 j번째 파라메타를 구할 때는 x j번째 값, 주어진 그 훈련 자료예요. 그 컴포넌트를 곱한 값을 다 더해주면은 그 결과 값이 그레디언트에 해당된다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수식으로 보았고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하나는 그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는 이 하이퍼세시스 값, 소위 계산하는 가정된 값은 더 이상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사용되던 세타 트랜스포즈 x의 형태가 아니라 h of x가 이제는 그 시그모이드 함수 형태인 1 나누기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세타 트랜스포즈 x 형태로 플러그인만 하면은 그 기존의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사용되던 알고리즘이 그대로 활용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x 제로번째 값은 역시 이것도 x의 제로번은 1로 놓고 시작하는 건 아시죠? x의 두 번째, 세 번째는 특징 벡터인 x는 특징 벡터가 x0, x1, x의 n까지 주어진 특징 벡터를 쓰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x0는 1이다 라는 거는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소위 템플릿을 가만히 보면 알고리즘이 똑같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사용하던 것과 다른 점은 하이퍼세시스 계산하는 방식만 요것만 변화를 주면 기존에 쓰던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사용하던 그레디언트 디센트 템플릿과 똑같은 알고리즘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